2017년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동경의 서점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 서점 3군데를 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키노쿠니야 서점에 갔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년별로 책들이 꽂혀 있는 거예요. 학년별로 1학년 대형구, 2학년 대형구, 수업에 관련된 것도 교육기술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교 4학년 6월호, 수학교 5학년 6월호, 학년별로 이렇게 플랫폼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훨씬 교육기술이 발전하겠구나. 무엇보다 학급경영에 관심 있는 저로서는 학년별 학급경영 책들이 따로 있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과연 3학년 학급경영은 4학년과 5학년과 뭐가 다르지? 그리고 5학년은 6학년과 4학년과 뭐가 다르지?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학생의 발달 단계에 대해 공부하는 건 정말 교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학급 경영력이라고 하는 책도 있었고요. 게다가 학급 경영 잡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새학기 학급 만들기는 네모 안에 한 해의 80%가 결정된다. 네모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력 있는 교사라면 다 대답할 겁니다. 바로 3월 안에. 그 중에서도 노나카 노부유키라고 하는 선생님, 현장에서 40년을 있다가 나중에 교수님이 된 이분이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학급경영 3730의 법칙이 인상 깊었습니다. 3730의 3은 3일입니다. 3일 안에 새로운 반, 새로운 낯선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의 법칙, 실제로 첫인상에 대한 가장 유명한 실험은 솔로몬 애쉬의 실험입니다. 애쉬는 엘렌과 벤에 대한 묘사를 하고 나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성격이 어떤지를 물어봅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한번 보세요. 엘렌은 똑똑하고 근면해요. 충동적이고 비판적이지만 고집스럽고 질투심이 좀 있어요. 벤은요, 질투심이 없고 고집스럽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지만 근면하고 똑똑해요. 누가 더 괜찮아요? 사실 둘 다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앞뒤로만 성격을 바꿔줬을 뿐인데 첫인상은 모두들 엘렌을 더 좋게 생각했어요. 이 첫인상을 바꾸려면 40시간 이상, 60번 이상의 긍정적인 만남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더욱더 첫인상을 신경 써야 됩니다. 성공하는 교사의 첫걸음이라는 엘렌의 책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첫날의 목표를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 수업 첫날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할 것인가. 솔직히 엄마가 야, 너희 선생님 어때? 라고 물어보는 유일한 날이 사실 첫날 아닌가요? 그리고 학생들이 다음 날의 등교를 기다리게 할 것인가. 이게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첫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날 아이들하고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3월 2일 새학년 새교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잠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더 두려울까요? 아이가 더 두렵고 불안할까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야누스 코르착이 쓴 아이들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태인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에서 스스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른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를 의지해야 하는 아이의 마음을 아십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1년 동안 나에게 무조건 한 해를 맡겨야 되는 이 아이의 불안한 마음을 아신다면, 그래서 저는 아이의 마음을 되새기고 생각해 봤어요.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들 뭐가 두려울까? 아마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일까라는 것보다는 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일까이지 않을까 싶어서 플로터로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셔도 아이들은 우리 반에 내가 좋아하는 누가 있네? 쟤는 나랑 좀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반 아이들을 미리 생각할 거예요. 선생님은 혹시 새로 학교를 정근하셔서 못 볼 수 있어도 편지로, 선생님의 손수 쓰신 편지로 아이들 마음을 녹여주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70억 인구 중에 우리가 평생 소개받는 사람은 약 3천여 명. 이 과학동화에 나오는 통계입니다. 그 3천여 명 중에 우리가 일평생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은 약 150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그 150명 안에 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고 싶다고 욕심을 편지로 썼어요. 첫날 저희 반 첫째 날 프로젝트입니다. 첫날 1교시는 당연히 선생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뻑뻑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난 뭐하고, 애들은 첫날이니까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히 듣고 있는데
혼자 말할 때의 그 뻑뻑함 아시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 교육이 좋다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주현 씨는 담임 선생님께 받은 특별한 소프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방학 중에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소프를 받았다고. 그 소프 안에는 별사탕도 들어있고 데일밴드도 들어있고 그리고 편지가 같이 있더랍니다. 별사탕은 앞으로 우리가 한 명 한 명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초콜릿은 달콤하게 1년을 보내기 위해서, 데일밴드는 네가 혹시 다쳤을 때 마음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아이를 위한 선생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키트를 주는 겁니다. 아이가 얼마나 기대감으로 선생님을 만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쓴 방법은 선생님에 대해 알려주마라고 하는 퀴즈예요. 이 퀴즈 자료는 플래시 자료가 있는데 이 플래시 자료로 미리 문제를 넣는 겁니다. 데이터.점 텍스트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면은 문제를 수정할 수 있어요. 위에 보시면 토탈은 10, 문제가 1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룹은 6, 6개 무덤이고요. 하나하나 데이터.점 텍스트에서 메모장으로 문제를 수정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시면 문제를 누를 때마다 나타납니다. 또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종이 뭉치를 날려라라고 하는 놀이예요. 특히 A4 색지, 색지로 나와주면 나중에 되게 예쁩니다. 색지를 한 장씩 나와줍니다. 학습지로 만들 것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1번, 선생님께 궁금한 것은. 2번, 지금까지 만난 선생님하고 했던 활동 중에 올해도 하고 싶은 거. 3번, 지금까지 했던 활동 중에 선생님 올해 이건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4번, 올해 선생님께 가장 바라는 점은. 자, 이제 이걸 구기는 겁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종이 비행기로 접게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앞으로 던지는 겁니다. 저 공중에 떠있는 종이 뭉치들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이들의 저 밝은 표정들. 저를 맞추면 청소라고 했어요. 당연히 첫날 청소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청소는 안 시킵니다. 날아오는 종이공이 바닥에 떨어지면 저는 하나하나 들어서 1번 문제만 답을 합니다. 선생님 결혼했어요. 결혼한 지 26년째다.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하다가 저한테 가장 기분 좋았던 질문 이거였어요. 선생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수업 방법은 어떤 거예요? 가장 좋아하시는 수업 방법은?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은 선생님이 묻고 아무 손을 들지 않아서 선생님이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하는 경우 정말 선생님이 힘들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물었을 때 여러분 중에 몇 명이 손을 들어주면 선생님 정말 기뻐요.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 수업이라고 하는 거 알죠? 거짓말이 뭐죠? 발문 중에 가장 안 좋은 거수, 지명, 발표의 준말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20% 정도밖에 실제로는 스스로 손을 들지 않는데요. 그러니 손을 든 아이들만 시키는 건 저희가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묻고 선생님이 답변할 때 이때 정말 선생님 기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종이뭉치에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답변할 때 선생님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무언가 함께 호흡하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묻고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대답해 줄 때 선생님은 그저 퍼실리테이터, 조력자의 입장에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배움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정말 선생님 기쁩니다. 그런 수업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이 적어줬던 마지막 질문 기억나세요? 하나하나 마지막에 남았던 선생님께 바라는 점을 적습니다. 우리 반 아이가 쓴 거예요. 키번호로 앉지 않기. 숙제 너무 많이 내주지 말아주세요. 베끼는 거 싫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 경력이 있다면 맞춰보세요. 제가 이 수업을 20년 넘게 해봤는데요. 항상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게 2위, 1위가 정해져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마음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등 뭘까요? 맞습니다. 숙제 조금만 내주세요. 1위는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일이에요. 먼저 아세요? 당연합니다. 선생님 체육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길에 두 가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숙제를 조금만 내주고. 둘, 체육 꼭꼭 해주시는 겁니다. 숙제를 저는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숙제는 아침 자습 때 하게 해버립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고 안 했다고 고함 지르고 화내는 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둘, 아이들 수학 안 한 건 다 잊어버려도 체육 안 한 건 반드시 기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은요, 연세가 50대이신데 여자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이 신고했답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선생님이 그동안 안 해주셨던 체육 수업을 뭐 21회 뭐 해가지고 숫자를 적어서 교장실을 찾아왔답니다. 나중에 교장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선생님이 정말 상처받아서 다시는 고학년 안 할 거라고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아이들 요즘은 곧바로 이런 일을 벌이니까 서운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체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신다면 이 두 가지 선생님이 올 한 해 잊지 않고 챙겨줘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선생님? 서먹서먹할 때 아이들이 모두 다 나만 바라볼 때 억지로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퀴즈로 하거나 종이 뭉치를 던져가지고 하나하나 열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때 처음 첫 시간부터 아이들은 훨씬 유쾌하고 즐겁게 선생님과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